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농약을 알고 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학농약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그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목차대로 개요부터 해서 살충제와 살균제, 그리고 제초제, 또 영양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눈으로 보고 쉽게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값이 사고 효율성이 좋은 농약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텃밭농부는 엽채류, 그러니까 즉 잎을 먹는 채소, 그 다음에 고추나 오이까지 토마토 같은 이러한 열매를 따먹는 과채류에는 가급적 이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천연농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콩가루라든가 과일나무에는 천연농약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이때는 또 화학농약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 농약을 만드는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균을 죽이고 벌레를 죽이려다가 사람을 죽이는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농약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기죠. 몸에 묻는다든가 눈에 들어가거나 호흡기로 마셨을 때 인체에 영향이 있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또 농부들이 이걸 사용을 하는데 적게 사용을 해서 작물에 남아있는 양, 그걸 이제 잔류농약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양들을 최소화하게끔 엄격하게 검사를 하죠. 시중에 판매되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독성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빗물에 씻기거나 또는 쏟아서 이게 물로 타고 들어가서 강물이나 호수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바다로 가겠죠. 그러면 그때에 이제 이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농약을 먹고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벌레나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또는 다른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약을 신경 써서 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순하게. 그래서 저도 이 텃밭을 이제 재배를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는 농약들이 아주 독했습니다. 농약 치다가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시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초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뿌리 나누면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독한 제초제도 많았고, 그 다음에 살충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논에 이런 데도 보면은 뿌리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데, 요즘은 최대한 농약을 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벌레도 잡고 병균들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농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농약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러한 농약들을 우리 초보 농사꾼들께서 하도 많이 질문들을 주시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댓글의 수도 많고 힘들어서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최대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초보 농사꾼들께서 이 농약을 알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농약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자, 첫 번째, 나는 벌레의 종류나 병의 이름, 그리고 작물명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직접 농약병이나 농약 봉지에 적혀있는 설명서를 보고 직접 고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나는 이 벌레가 뭔지 이름도 모르겠고 병명도 뭔지 모르겠고 작물의 이름은 아는데 농약방 사장이나 판매하는 사람한테 이 작물명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대충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에 맞는 농약을 주세요 합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겠죠.
예를 들면 마늘, 양파에 대해서 마늘의 잎이 자꾸 노래지고 또 양파도 잎에 시커멓게 연탄가루 같은 게 묻어 있고 자꾸 마르는데 거기에 칠 농약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요. 여기에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을 했고 노균병이 진행이 되고 잎마름병이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한 병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마늘과 양파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농약을 내가 직접 골라서 사는 경우하고 농약방의 주인이 달라는 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농약방의 사장님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약을 줄까요? 농약방에서 농약을 판매하시는 사장님은 농사꾼일까요? 아니면 장사꾼일까요? 제 경험으로는요, 99.9%는 장사꾼입니다. 예, 그 중에 한 1% 정도는 농사도 같이 짓는 분들이 계세요. 거의는 장사꾼입니다. 그러면 이 장사꾼들은 무슨 농약을 팔겠습니까? 제 1번, 이윤이 많이 남는 농약을 팝니다. 똑같은 병을 한 병을 팔아도 1,000원 남는 것보다 2,000원 남는 농약을 팔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상품, 새로 나온 제품들을 주로 많이 권장을 합니다. 좋은 약이라고, 새로 나온 약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다 보면은 불필요한 농약도 사게 되고 돈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나간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농약방에 와서 고추에 관련되는 농약 농약을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고추에 그러면은 총체벌레 약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진딧물 약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돌아. 그러면 노린재 약도 있습니까? 없다. 그것도 돌아. 그러면 탄저병 약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탄저병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이거 걸리면 고추 농사 끝나는 거니까. 그래, 그것도 돌아. 이렇게 쭉 해서 총체벌레를 죽이는 약 중에서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진딧물약, 노린재약, 탄저병 약 등등 해서 쫙 해서 얼마고? 그러니까 11만 7천 원. 뭐라고 11만 7천 원? 야야, 내가 고추 5건 재배해갖고 먹고 사는데 5건 다 팔아도 11만 7천 원치 안 되는데 안 할란다. 포기하고 가시더라고. 이만큼 농약은 권장하는 대로 달라 하는 대로 그렇게 구입하면 고추값보다도 농약값이 훨씬 많이 듭니다. 예.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서 쓰는 경우의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건 이제 비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농약을 판매하는 농약방이나 농자재 마트에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농약이 색깔별로 다양하게 쌓여 있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농약을 어떻게 고를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그걸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하고 또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라면을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라면을 사러 갔는데 이 마트에 라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또 각 라면 공장에서 내놓는 다양한 라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진열대에 있는 것 중에서 점원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떤 종류의 라면을 어떤 좀 덜 매운 거 많이 매운 거 뭐 이런 거 내 식성대로 얘기해서 그 중에서 골라달라고 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자기가 보고 골라서 그렇게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농약도 구분하는 법을 딱 놓고 보면 대충 비슷합니다. 자, 이 라면을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물을 넣고 끓이다가 섞어 놓고 또 라면 넣어서 잘 퍼지면 국물과 함께 끓여 먹는 라면이 있고, 사발면은 어떻습니까? 용기 안에 들어있어서 그걸 스프만 넣고 물은 따로 끓여가지고 부어서 불면은 그때 먹는 사발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비빔면이라고 있잖아요. 끓여서 국물은 따라서 버리고 따로 있는 비빔 양면을 넣어갖고 비벼서 먹는 비빔면. 그러니까 이 라면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물 끓여서 먹는 라면, 사발면, 비빔면. 근데
이 종류도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죠. 뭐 양념에 따라서도 틀리고, 이걸 제조하는 회사별로 또 틀리고, 뭐 무슨 라면, 무슨 농심라면, 뭐 롯데라면, 해삼도 많이 있잖아요. 삼양라면도 있고. 그러면 그 회사마다 또 맛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내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라면이 진열되어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물 넣고 끓여 먹는 라면이잖아요. 사발면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농약방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약을 살 것이냐를 구분을 해보면 얼른 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살충제라고 있어요. 살충제 뭡니까? 죽일 살자고, 그죠? 벌레 충전. 예. 그러니까 벌레를 죽이는 약을 살충제라고 그러죠. 여기는 아주 작은 진딧물부터, 그 다음에 또 뭐 배추에 나비들이 와서 알을 낳아놓으면 크는 청벌레부터, 뭐 좁은 가슴 입벌레 해삼에서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나방 종류들도 있고요. 좌우지간 날아다니든 기어다니든 이러한 벌레 종류들을 죽이는 약을 살충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럼 살충제가 우선 눈으로 딱 봤을 때 무엇이 살충제인지를 보면은, 병이 이렇게 있으면 용기에 들어있는 농약이 있는가 하면은 봉투에 들어있는 가루약도 있죠. 이거는 물약이고, 그러면 물약은 용기에 들어있고 가루약은 비닐팩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뚜껑의 색깔이, 병 뚜껑 색깔이 녹색입니다. 이 봉지의 색깔이 녹색입니다. 즉 내가 농약방에 딱 들어갔을 때, 아, 내가 벌레 잡는 약, 즉 살충제를 구해야 되겠다 싶으면 녹색을 찾으면 됩니다. 다른 건 보지 마세요. 그러면 녹색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설명서가 여기 쫙 적혀 있잖아요. 여기도 설명서가 쭉 무슨 작물에 어떤 벌레에, 예를 들면 이건 참깨에 또 뭐 진딧물이다, 또 뭐 배추에 청벌레다, 뭐 어디에 있는 무슨 나방이다, 이렇게 쫙 적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작물을 어떤 작물인가를 여기에 대입시켜서, 아, 내가 지금 농약을 치려고 하는 작물이 어떤 작물인데 거기에 요런 벌레들이 해당이 되네, 그러면 요 농약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 개의 회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농약 회사에서 각각이 개성을 살려서 이름을 다르게 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니 똑같은 성격의 제품이라도 수십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딧물을 죽이는 약 중에서 아까 라면의 종류가 많듯이 농약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맞는지 적합도도 보고 가격도 보고 그리고 양도 보고 해서, 요게 가격도 싸고 양도 많고 효과도 비슷하겠구나 싶으면 그걸 내가 고르면 돼. 라면을 내가 고르듯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을 잘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 온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충제는 뚜껑과 요 봉투의 색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셨죠? 녹색은 벌레를 죽이는 살충제다. 그 녹색병이나 녹색봉지 속에서 내가 기르는 작물,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벌레의 종류를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아까는 뭡니까? 죽일 살자에 충이었죠. 이건 뭐 균입니다. 세균이죠. 세균을 죽이는 농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이라는 건 뭡니까? 미생물이죠. 예. 세균. 영어로 박테리아. 예.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요 위에 이제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열매가 열리고 잎이 있으면 요 땅 속에 생기는 병은 미생물입니다. 예, 이렇게 세균들이, 여기에는 흑색 균핵 썩은병이라든가 무름병이라든가, 김장배추가 뿌리가 무르죠. 예, 뿌리 혹, 또 이상하게 혹이 생기고 하는 그런 병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세균에 의해서 이 땅 속에서 뿌리 쪽에서 생겨가지고 줄기 쪽으로 타고 올라오는 병입니다. 이러한 병들은 농약을 치더라도 어딜 쳐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쳐야 됩니다. 뿌리에. 이 병을 죽이기 위해서 잎에 뿌리면 헛방이에요. 병균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땅 밖으로 나와서 공기 중에 나와서 바람이 불고 햇볕을 맞으면 죽어버립니다. 예, 이동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농약을 쳐도 여기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성, 흰가루병이라든가 이파리에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흐옇게 되는 녹균병, 예, 반점이 생기면서 노랗게 말라 죽어가는 병, 잿빛 곰팡이병 같은 흑연가루를 뿌리는 것 같고 등등 이러한 종류의 병들은 다 곰팡이성 병입니다. 즉 땅 위에 잎줄기 열매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럼 요거는 곰팡이성, 이걸 통틀어서 살균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살균제는 크게 놓고 보면은 세균을 죽이는, 그 다음에 곰팡이를 죽이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병 뚜껑이 무슨 색깔이냐? 분홍색입니다. 예. 핑크. 봉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홍색 뚜껑일, 봉지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살균제다. 아까 살충제는 녹색이었다고 그러죠. 자, 이번에는 내가 곰팡이성 녹균병 약을 사러 가야 되겠다 하면은 여긴 가지 마시고 분홍색 병뚜껑이 있는데 가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 가서 내가 오이에 녹균병이 생겼는데, 그러면 오이라는 작물을 딱 그 봉지에 보면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오이, 이건 오이에 쳐놓은 약이구나. 근데 여기 병이 뭐다? 녹균병이다. 그럼 오이에 녹균병, 오케이, 요 약이 맞구나. 뭐 그 중에서 또 고르세요. 왜? 농약회사마다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양도 많고 값이 싼 거 사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고릅니다. 왜?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치는 시점입니다. 이 약을 치는 시점이 언제라 해야 되느냐? 미리 쳐야 됩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든다는 농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주 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힘도 들죠. 시간도 많이 들죠. 그래서 시점을 언제 미리, 내가 오이를 키우는데 이 오이는 녹균병이 반드시 생기고 흰가루병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겼구나 하고 그때부터 치면 늦어요. 오이는 녹균병이 생긴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딱 해서 쳐놓으면 약도 적게 들고 힘도 적게 듭니다. 돈도 적게 들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녹균병이나 흰가루병이나 오이나 뭐 애호박 같은 데 생기면 이런 것들은 잎을 빨리빨리 잘라서 없애버리면 돼요. 왜? 그냥 병이 생기는 이파리 낳아놓지 말라는 거지. 그 낳아놓으면 또 전염되고 공기에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전염이 돼요. 왜? 곰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라서 버리고 필요한 개수의 잎만 두는 방법. 이건 이제 재배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세균. 뿌리 쪽에 있는 거는 세균,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병. 요 위로는 곰팡이가 일으키는 병. 또 합쳐서 살균제라 하는데, 이 살균제는 병뚜껑이나 약봉지의 색깔이 분홍색이다, 핑크색이다. 거기에서 고르면 정확합니다. 자, 분홍색은 살균제다. 다음은 제초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초제 뭡니까? 풀을 죽이는 약입니다. 예, 풀을 죽이는 약. 그러면 제초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택성 제초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선택성이라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자, 선택성 제초제라는 뚜껑이 노란색입니다. 이건 거의가 다 물약이거든요. 노란색 병뚜껑이고요. 비선택성이라고 하는 제초제는 뚜껑이 빨강색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를 잘 알고 쳐야 됩니다. 자칫하면 농사 망칩니다. 예. 뭐냐? 비선택성이라는 것은 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뭐든지 뿌리면 다 말라 죽이는 게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이거는 쳤다 하면 작물이고 잡초고 할 것 없이 다 말라 죽습니다. 빨간색 병뚜껑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성 제초제라는 것은 노란병 뚜껑인데, 요건 뭐냐? 풀을 죽이되 선택해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즉 죽일 놈과 살릴 놈을 정해놓고 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잔디밭에 예를 들어서 잡초가 난다. 근데 짠디는 안 죽이고 잡초만 죽이고 싶어. 요때 사용하는 것이 선택성 제초제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 이런데 토끼풀 이 크로바 이런 거 못 크도록 하는데 엄청난 양의 제초제를 많이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나는 게 일일이 제 아내가 뽑으려면 힘드니까 한 번씩 제초제를 제가 쳐주거든요. 요때는 선택성 제초제. 짠디밭에 나는 잡초를 없앨 때는 거기에 맞는 선택성 제초제를 쳐야 짠디가 안 죽고 제초제 풀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밭에 나는 잡초들을 제거를 하고 싶은데 옥수수는 다치지 않고 잡초만 죽이고 싶다. 이때는 선택성 옥수수 밭에 칠 수 있는 선택성 제초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란병 중 뚜껑 중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요건 무슨 작물에 쳐도 되는 건지를 딱 보고 골라야 됩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모든 잡초든 작물이든 뿌렸다면 다 죽게 하는 것은 빨간색. 이제 주로 이제 뭐 수로라든가 언덕배기라든가 이런 데 있는 제 같은 경우는 이걸 수로 언덕배기에 이 예초기로 풀 베기 힘든 곳은 이 제초제를 씁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밭이나 이런 데 작물이 튀어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안 치고 이런 제초 매트를 깔아가지고 풀이 못 자라게 하는데 이때는 빨간색이다. 그래서 내가 제초제가 어떠한 목적에 필요한지, 어떤 작물은 살리고 잡초만 죽일 것인지, 안 그러면 신경 쓸 것 없이 뿌렸다면 다 죽일 것인지를 잘 골라서 써야 되는데 빨간색과 노란색도 두고, 요거는 아주 구분을 잘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양제입니다. 농약방에 가보면, 농약을 판매하는 전시대에 가보면은 색깔이, 병 뚜껑의 색깔이 흰색이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컬러를 이제 살충제는 녹색, 그죠? 그 다음에 살균제는 뭡니까? 핑크. 제초제는 빨강하고 또 노랑이죠. 영양제는 이게 이제 흰색입니다. 흰 색깔의 병뚜껑이 딱 있으면 요거는 농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연면시비용 영양제예요. 예를 들면 뭐 질소가 좀 섞여 좀 더 들어있는 또는 뭐 칼륨이 들어있다든가 마그네슘이 좀 더 들어있거나 그 다음에 뭐 칼슘을 보충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즉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소량의 원소 또는 다량의 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그러한 영양제를 농약통에 넣어서 물에 섞어서 연면시비 즉 잎의 뒷면에 뿌려줌으로 해서 작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영양제입니다. 이게 농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종류들은 이것이 흰색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분이 만약에 있다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뭔지를 보고 그리고 구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까지 이 텃밭농부가 농약을 이제 손쉽게 눈으로 딱 보고 얼른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걸 딱 골라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워낙 길어서 제가 여러 번 미루다가 오늘 비도 많이 쏟아지고 해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약은 값싼 것을 골라야 됩니다. 값싼 것. 값도 사지만 또 양이 많은 걸 사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취향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값을 좀 아끼면서 등등 하려고 이 농약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한번 구축을 해봤었어요. 한 3년에 걸쳐서 시중에 나오는 모든 농약을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로 다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물 이름, 해당되는 작물을 다 넣고 그 다음에 병균 및 병 이름 및 그 다음에 벌레 이름을 전부 다 넣어서 3년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딱 해서 컴퓨터에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녹균병이다. 그럼 녹균병에 안 맞는 약이 뭐냐? 탁 치니까 쫙 나오는데 수백 가지 나오고 이건 뭐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진딧물에는 무슨 약을 칠까 싶어서 쇼팅을 딱 하니까 수백 가지가 나오더라고. 그 말은 뭐냐? 진딧물에 필요한 약이 시중에 수백 가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그걸 참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세운 기준은 값 싼 거, 양 많은 거, 그래 해야 오래 쓰고 돈 적게 드니까 효과는 비슷합니다. 예, 비슷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러죠? 예방적 방제를 해라. 미리 생길 것으로 보고 초반에 쳐야 됩니다. 적시적소에. 그 다음에 언제 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시간대는, 농약을 치는 시간대는 언제 좋으냐? 해질녘입니다. 예, 해질녘. 왜 해질녘이 좋으냐? 예를 들어서 잎에 이렇게 농약을 쳐놨는데 이게 햇빛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가루가 되잖아요. 물이 되는 것이 좋은데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곰팡이든 이 병균들이든 죽일 수가 있는데 뭐 땅 속에 들어가면 괜찮겠죠. 이건 낮에 쳐도 돼요. 뿌리 쪽에 주는 거는. 근데 잎이나 줄기에 치는 약은 햇빛이 없을 때 치는 것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밤새 해질녘에 쳐놓으면 약효가 오래가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갑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치지 마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잎에 묻었는데 비가 많이 와버리면 쉽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장마철에, 이 장마철에는 뭡니까? 비가 자주 오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일간 비가 오다가 오늘 오전에는 개 있다가 오후부터 또 온다 하더라. 이렇게 예보를 보니까. 그러면 요 오전에 반짝 개일 때 이때 농약을 쳐야 됩니다. 왜? 오후에 비가 올 건데 그래도 쳐야 됩니다. 5일 동안 못 쳤기 때문에. 특히 요럴 때는 곰팡이성 많은 고추의 단접병이라든가 노균병이라든가 이러한 곰팡이성은 장마철에 기온은 높고 습도는 높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식을 빠르게 하거든요. 이때 예방을 위해서 오후에 쉽게 나가더라도 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요걸 잘 활용을 하시면 농약값도 아끼고 그리고 효과도 좋게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농약을 이제 쓸 때 주의해야 될 이 양에 대한 이 양을 좀 더 강하게 진하게 여으면 효과가 좋지 않겠냐 해서 정해진 양보다 많이 섞지 마세요. 이 농약과 그름은 다다익선 많이 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과유불급이라 많이 하면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그 봉지나 그 병에 딱 정해져 있는 양을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 양도 양이지만 횟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박을 키우는데 이 수박의 이 약은 한 번 칠 때 예를 들어서 한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ml를 넣으세요. 그런데 20ml씩 넣어서 100번 쳐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수는 최대한 몇 회를 넘기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20ml씩 넣어서 치더라도 이 회수를 최소한 지키라. 그래야 작물에 건강하고 인체도 해가 없다. 이런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긴 시간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